3개. 옛날에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행운의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14살 때 공주님을 아내로 맡게 된다는 예언을 들었답니다. 그 후 바로 임금님이 마을에 왔어요. 아무도 임금님인 줄 몰랐죠. 임금님이 혹시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느냐고 묻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행운의 모자를 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 아이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좋은 쪽으로 풀린다고 하잖아요. 글쎄, 14살이 되면 공주님을 아내로 맡는다는 예언도 들었다니까요. 마음씨 나쁜 임금님은 그 예언을 듣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가난한 분들이여, 제게 아이를 맡기세요. 잘 돌보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가 큰 돈을 내놓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운을 타고난 아이잖아. 좋은 쪽으로 풀릴 거야. 결국 승낙을 하고 아이를 내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아이를 상자에 넣은 다음 말을 타고 더 갔습니다. 깊은 냇물이 나오자 임금님은 물속에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생각했죠. 이제 됐다. 생각지도 않았던 녀석이 내 딸과 결혼한다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상자는 가라앉지 않고 배처럼 둥둥 떠내려갔어요. 상자에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았거든요. 상자는 임금님의 수도에서 2마일 떨어진 물레방앗간까지 떠내려가서 방앗간 2개 걸렸습니다. 마침 방앗간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서 있다가 상자를 발견했어요. 젊은이는 갈고리로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 큰 보물이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상자에는 생기 있고 건강한 예쁜 사내애가 누워 있었죠. 젊은이는 사내애를 방앗간 주인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좋아하며 말했어요. 하느님께서 주신 게야. 방앗간 주인 부부는 주운 아기를 잘 키웠습니다. 아기는 예의 바른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임금님이 물레방앗간에 들어왔습니다. 임금님은 방앗간 주인 부부에게 커다란 소년이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주인 부부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주운 아이예요. 14해 전에 상자에 담긴 채 둥둥 떠내려왔죠. 저희 집 일꾼이 건져냈답니다. 임금님은 자신이 직접 물속에 던져버린 행운아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임금님은 말했어요. 왕비에게 편지를 전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되겠느냐? 심부름 값으로 금화 2잎을 주겠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방앗간 주인 부부는 이렇게 대답하고 소년에게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임금님은 왕비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편지를 가져온 소년을 바로 죽여서 땅에 묻으시오. 짐이 돌아가기 전에 일을 다 해놔야 하오. 소년은 편지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어버려 저녁 무렵 깊은 숲속에 들어섰어요.
사방이 칠흑처럼 깜깜한 가운데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지요. 불빛을 따라갔더니 작은 집이 나왔습니다. 소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늙은 할머니가 불가에 혼자 앉아 있다가 소년을 보자 깜짝 놀라 말했어요. 어디서 오는 게야? 또 어디 가고? 소년이 대답했어요. 방앗간에서 왔습니다. 왕비님께 편지를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인데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룻밤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너는 도둑의 소굴에 빠졌어. 도둑들이 들어오면 당장 널 죽일 게다. 올 테면 오라지요. 저는 겁나지 않아요. 또 너무 지쳐서 더 갈 수도 없어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긴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도둑들이 왔어요. 도둑들은 화를 내며 웬 낯선 소년이 누워있느냐고 물었죠.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아이예요. 숲에서 길을 잃었다기에 불쌍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왕비님한테 편지를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래요. 도둑들은 편지를 뜯어서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소년이 도착하면 바로 죽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매정한 도둑들이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목이 편지를 북북 찢어버리고 새로 썼어요. 새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년이 도착하면 바로 공주님과 결혼시키라고요. 도둑들은 아침까지 자도록 소년을 그냥 두었습니다. 소년이 일어나자 도둑들은 편지를 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왕비님은 편지를 읽고 편지에 적힌 대로 성대한 결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공주님은 행운아와 결혼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운아는 멋지게 생긴 데다 아주 다정했거든요. 얼마 후 임금님은 궁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이루어져 행운아가 공주님과 결혼한 게 아니겠어요? 임금님은 물었어요. 대체 어찌 된 일이오? 편지에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단 말이오. 그러자 왕비님은 편지를 내밀며 무슨 내용인지 직접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편지가 바뀐 것을 알았어요. 임금님은 행운아에게 물었습니다. 맡겼던 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왜 다른 편지를 가지고 왔느냐고 말이에요. 행운아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숲에서 잤는데 편지가 밤중에 바뀐 모양이에요. 그러자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 순 없지. 공주와 결혼하려면 지옥에 가서 악마의 머리에 난 황금 머리카락 3개를 뽑아와야 한다. 요구하는 것을 가져오면 공주와 계속 살아도 좋다. 임금님은 행운아를 영원히 떨쳐버릴 속셈이었어요. 행운아는 이렇게 대답했죠. 황금 머리카락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악마가 무섭지 않습니다.